해 주셔야 되는데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네. 인제 허서비스 그 저 CEO 구글 네. CEO 네. 왔잖아요. 네. 대통령도 네. 면담하고 뭐 네. 하루에 뭐 LG, 삼성 뭐 다 만나고 갔다 막 인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곧 닥친다. 곧 예. 닥치죠. 2030 네. 년으로 인제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뭐 30일 정도 눈앞에 두고 있는 지방선거도 있지만 AI가 앞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AI를 우리가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수도 강화될 있고요. 수도 있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약화될 수도 있고 이런 위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AI라는 게 정치 영역에 얼마나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미 들어와서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계엄을 겪었지 않습니까? 계엄 겪었죠. 계엄에 AI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크게 있죠. 제가 어. 계엄 시기에 네. 저희 의원님들 모이시는 의원총회장에서 네네네네. 한 얘기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특히 예전에는 결국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신념에 바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신념과 내가 어떤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 네. 어떤 특정한 판단들이 예. 어우러져 있는데 그게 사실 사람은 내 주위에 어떤 정보가 얼마만큼 둘러싸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음. 근데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를 사람이 네. 전달했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의 집합인 미디어가 예. 이 사람과 사람의 그렇습니다. 정보를 전달했는데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가 디지털화돼 있고 디지털화된 정보는 반드시 AI 알고리즘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AI라고 하면 가짜 뉴스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짜 네. 뉴스는 오히려 통제하기가 쉽고 예. 문제는 이 유통 과정이 굉장히 아. 왜곡돼 있는데 예. 그 미디어다 저널리즘은 사실 공적인 통제를 받잖아요. 예. 투명성들도 보고 방송 그렇습니다. 터미니도 있고 예. 뭐 잘못하고 이상한 정보 전달해주면 제재도 가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메커니즘이 있는데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음. 근데 실제 이 유튜브를 보건 아니면 뭐 다른 미디어에서 피드를 보건 이 정보가 왜 나한테 왔지? 네. 라고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는데도 깊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놀랄 만큼 내가 필요한 정보들 혹은 내가 원하는 정보들 혹은 이게 왜 왔지 하는 정보들 막 맞습니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내 귀에 도청장치 자꾸 오시면 내 머리에 도청장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찾는 패턴들이나 내 둘러싼 것들 거기에 상업적 요인을 더해져서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더 사고 뭐 네. 하는 거하고는 이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네. 여기에 사이드 이펙트가 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음. 정치에 대한 영향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정보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가장 그렇죠. 질 좋은 그럼요. 균형 잡힌 정보 접근성이 제일 좋은데 굉장히 극단적인 음모론에 사로잡혀 맞아요. 있었고 예. 극단적인 그걸 실제로 믿는 것 같잖아요. 재판할 때 예. 예. 보면 맞아요. 그냥 일부러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실제로 믿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주위에는 이미 그런 정보들로 공고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가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 네. 탄핵에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의 맞습니다. 유튜브를 열어보면 전혀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하나의 세계에 사람들이 신념에 따라 다른 판단을 다른 걸 했다고 하면 예. 지금 세계 자체가 분절돼 있어요. 음. 근데 인간이 내가 주어져 있는 정보가 그것도 뭐 한두 달간의 정보 노출이 아니고 뭐 수년간 특정 패턴의 정보들에만 노출돼 있으면 음. 그 정보에 맞는 그 예. 정보에 반영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어. 그 투표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극단적인 환경이 이제 한국에만 있냐? 예. 미국에도 있고 그렇겠죠. 유럽에도 있고 그래서 예. 예전에는 극단적인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예. 예, 극우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음. 선거에서 대선에서 승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주요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해가 안 되는 예. 투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의 기반은 일단 알고리즘적인 편향성이 만드는 예.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의 정보들이 그럼 지금 왜곡된 정보나 이런 AI 플랫폼이 지금 수준에서 머물 것이냐, 네. 아니면 이런 성향들이 더 강화될 것인가 하면 AI 기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AI 기술은 한 3개월 단위로 예. 급변하게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지금 우리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당장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이 다음 총선, 다음 네. 대선에는 완전한 음흠. 영향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와, 그러면 그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후보가 공약을 내놓고 뭐 이런 것들도 다 AI한테 영향을 받아서 알고리즘을 타고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좀 왜곡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곡 정도가 아니고 네. 저는 큰 위협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생각하는데 위협이다. 그 내가 누구를 뽑을거나 이럴 때 친구 말 듣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투표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내 하잖아요. 신념에 따라서. 그럼 내 신념이 어디서 왔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내 신념이 어디서 왔나. 네.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인생에도 오지만 내가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이쪽 정당이나 이쪽 정당이나 호불호가 없거나 아니면 이쪽 정당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바뀌었다. 예. 그럼 내가 접하는 정보에 따라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AI 알고리즘이 설계하고 큐레이션을 하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접하는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 AI 알고리즘이 정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게 사실 굉장히 강할 때도 있는데 약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잘 안 들어도 내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에는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정보가 예전에는 뭐 글이나 이런 것들 짧은 기사나 이렇게 됐다가 예. 지금 시청각 자료가 다 오잖아요.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내 신념을 만드는데 그 한 두 가지만 얘기 드리면 AI 시대는 이른바 이게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 더 이상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아니고 지능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이 정보가 수동적으로 저한테 그 AI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이 나한테 수동적으로 전달해 줬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얘가 지능체가 돼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비유하자면 내 옆에 나랑 하루에 3-4시간씩 대화하는 친구가 예. 사실상 AI가 돼버린 거고 AI가 정보들을 제공해 주니까 그럼 나한테는 계속 특정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이 지능체가 네. 친구가 계속 귀에다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예.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럼요. 그 스마트폰을 이게 아무런 지능의 매개 없이 주는 게 아니고 AI라는 지능체가 특정 정보들을 예. 특정 얘기들을 나한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로 가면 더 심해요. 그렇겠죠. 그 아이들이 영향을 이제 더 많이 내가 받죠. 평생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지금 가장 많이 대화하는 게 AI고 가장 고민이 생겼을 때 깊이 대화하는 게 AI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제 투표행동 정치적 신념을 떠나서 인격 자체를 네. 사람이 인격 자체를 형성해 주는 시기가 아니고 예. AI가 나의 인격,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시켜 주는 시기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AI에 대한 공적 통제가 없어요. 그럼 과연 어떤 알고리즘으로 우리에게 예.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주는지에 예. 대한 것도 없고 심지어 AI의 능력이 어느 정도 돼서 우리에게 예.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예. 구체적인 논의나 연구들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10대 교실의 네. 극우화, 폭력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폭력이 진화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 뭐 학폭 뭐 이러면 그냥 뭐 누구 한 명 왕따 시켰어요.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범죄적 매우 끔찍한 범죄로 나아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AI 알고리즘 계속 이 게임하고 뭐 휴대폰으로 기계와 소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그렇게 폭력적 극단적 극으로 나아가는 건가? 10대 극우하고도 연관이 돼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니 그거는 뭐 그거는 좀 전혀 다른. 어렸을 때 그 뭐 우리 그 어렸을 때 비디오 세대잖아요. 네, 비디오. 보면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영상 시청물이라고 예. 하고 폭력적인 장면 나오고 뭐 맞아요. 사실 게임들이 등장하고 총 쏘는 게임 등장을 했을 때 그걸 처음 접하는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에 대한 네. 연구들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사람은 어쨌든 외부에서 정보를 받고 그게 정보가 폭력적이든 뭐든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예전에 폭력적인 게임을 안 하려면 오락실 안 가면 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스크리닝 없이 무차별적으로 특정 의도된 정보가 나에게로 들어오고 예. 그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지만 정치적 효과가 크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의도성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상업적 의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돈을 저,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해서 그 알고리즘에 그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 예. 얼마나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오래 만드는 게 그쵸. 결국에 그쪽 예. 상업적인 이익과 연관이 돼 유튜브도 사실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광고를 때문에 매기면서. 예를 예. 들어서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뭐 인지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구글 있는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이런 걸 설계하는데 그리고 네.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매체에 얼마나 몰입하고 얼마나 이렇게 중독이 네. 되게 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음. 매체에 중독이 돼야지 들어가서 되잖아요. 네. 어느 순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왜 보고 있을까? 쇼츠를 왜 계속 몇 시간씩 보고 있을까?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중독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아. 잡혀 있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혹시 취재 편의점에도 이렇게 네. 중독돼서 잡혀 계신 분 저는 네. 열심히 취재한 내용을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유,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양질의 매체들은 굉장히 좋은 예고요. 근데 이게 의도성이 지금 상업적 의도밖에 없다고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네. 그런데 캠브리지 아날라이티카라는 회사에 얘가 있어요. 네. 그게 선거 컨설팅 회사인데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한 200개 선거에 네. 개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업이. 예. 기업이 예. 선거 컨설팅 예예예. 업체죠. 예. 그리고 그 기업이 대부분의 선거에서 높은 확률로 이겼어요. 근데 어.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이크로 타겟팅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이 기업이 문제가 됐던 건 페이스북에서 개인 정보를 사와 가지고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는 혹은 예. 소수 그룹에 맞는 선거 캠페인을 따로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이해를 많이 듣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음음. 공화당에도 낙태에 찬성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네. 미국 민주당에도 낙태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민주당, 공화당 다 같은 메시지를 주는데 예. 마이크로 타겟팅 캠페인은 이 예. 한 명 한 명마다 다른 메시지 주는 거예요. 어. 낙태 관련 얘기를 뺀다든지 예. 반대 얘기를 던지든지 예예. 모호하게 던지든지 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른 메시지를 던지면 이게 제가 일했던 예전에 공중보건이나 뭐 예를 들어 담배 끊게 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의 개입이 들어갔을 때 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별화되면 될수록 이 예. 사람이 특정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 과학적으로. 아 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마이크로 타겟팅 캠페인을 통해서 네. 예를 들어서 한 5%의 예. 투표 행동을 바꾼다. 어. 전 충분히 가능한 것 같거든요. 야. 그럼 선거 판도가 바뀌잖아요. 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캠브리지 아나리티카 회사가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당시에요? AI 플랫폼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물론 정보는 아. 좀 페이스북 같은 데 예. 사봤지만 예.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구글이 예.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네. 짜는데 예. 의도성을 가지고 짠다. 정치적 의도성을 가지고 짠다. 야. 그래서 실제 예. 지금 상황은 제가 어렸을 때 카이스트의 미래전략대학원에 교수로 들어가서 미래학자들이랑 일했을 때 네. 했던 말이 나는 다음 선거 결과는 예. 미래학자지만 맞출 수 없다. 그런데 예. 다음 선거를 결정할 수 있는 5명을 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그 예로 들었던 게 수업 시간 음. 강의 따위 이렇게 예로 들었던 게 그 유튜브 알고리즘 음. 수석 엔지니어들 네네.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AI 알고리즘이 지금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를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네.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염려하는 무서운 건 뭐냐면 예. 그쪽에서 의도를 가지고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민주주의 체계는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그룹이 음흠. 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걸 철저히 막아놨죠. 분권화 시켰고, 예. 그러니까 우리 상권 분립을 만들었고 권력을 나눴고, 음. 그 선거 같은 거는 모든 권력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나눠놨어요. 음. 그런데 어떤 기업이나 어떤 네. 그룹이 이 전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네. 이미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냥 수동적으로 구글이 그런 힘을 가졌지만 예. 뭐 구글이 무슨 우리한테 어. 개입을 하겠어 예. 라고 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서 X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트럼프 소셜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기업인들, 예. 트럼프도 기업인이었고 그렇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기업인이고 마찬가지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인공이 됐던 그룹이 트위터를 샀어요. 음. 왜 샀을까? 그러니까 여론의 거기는 돈을 쓸 때는 모든 이유가 있잖아요. 예. 정치적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고 있고 예. 이게 미래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플랫폼 AI와 플랫폼 회사들이 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개입할 만한 기업의 상업적 이익이 있을까 정치에? 네. 지금은 없다고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도 음. 결국 AI는 공공 시장, 네. 그러니까 의료나 교육이나 아니면 금융이나 이런 공공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AI에서. 근데 그런 가장 큰 시장으로 넘어갈 때 이거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냐? 예.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정부가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 기업에 우리가 윤리적 뭐 사회적 책임 막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늘 그 뭐 윤리보다는 도덕보다는 돈을 추구하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하나도 우리가 그 뭐 이를테면 입법으로 됐든 정부가 됐든 교육하는 게 없으면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되는 거 사실 아닌가? 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다기보다는 네. 이 기업들이 사실 구성된 사람들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룹들도 있는데 음. 이게 저는 다른 예전에 있었던 기업들보다 그 안에 윤리적인 AI 통제를 하려는 그룹이 기업들한테 꽤 많이 있어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 AI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메타 감독위원회 예. 임원들 이런 분들 만나보면 네네.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돼 있고 아. 독립돼 있고 아하.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문제는 다행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고 어떤 그 AI 전환 과정에서 리드를 하기 때문에 윤리성과 도덕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는 그룹들 안에 섞여 있는데 이게 기업 내부에 맡겨놓을 문제인가? 아. 공적인 통제 우리 아니면 예전에도 그 예를 들어서 여러 조선일보도 있고 한겨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었을 때 그냥 기업 안에서 감독위원회 만들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도 예, 만들고 언론중재위원회도 맞습니다. 만들고 예. 이러는 거는 이런 식의 전체 민주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공적 통제 안에 놓여져야 돼요. 예, 공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예. 문제는 예를 들어서 미국 서부에 있는 모 기업이 한국 예. 선거에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예. 마음 먹고 행동하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다 한들 거기는 국내법에 접촉되지 않고 압수수색이 되나? 우리가 쿠팡 때문에 아주 네. 그냥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 지금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선거 결과 이거 만드는데 한국만 수십 년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예. 만든 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 민주화하기 위해서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단기간에 예. 기업들에게 이 파워가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들에 대한 이해나 이 예.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AI 기술들이 어떻게 네. 그 민주주의에 주는 영향이라 이 어떨까라는 질문이 음. 아직 그 정치 커뮤니티나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머리에 네.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 이 같습니다. 질문이.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 개혁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 정당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네. 그냥 단일 요인으로 보면 한국뿐만 전 세계 민주주의 가장 높은 영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이 AI 문제인데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예.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게 맞아요.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